저는 6월을 수국의 계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름다운 수국 명소를 10곳 넘게 준비했습니다. 매력적인 수국 풍경 보러 꼭 한번 떠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같이 함께 떠나가 보시죠. 고! 첫 번째로 가볼 곳은 공주 유구색동 수국정원입니다. 공주에서 매년 아름다운 수국을 만날 수 있는 정원인데요. 올해 꼭 가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올해가 지나면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3, 4년 동안은 이 위치에서 수국을 만날 수가 없을지도 모른다는데요. 다른 곳에서 유치될 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이 위치에서는 보기가 힘드니 올해 꼭 가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곳입니다. 다양한 수국을 아름다운 풍경으로 볼 수 있어서 정말 매력적인 곳인데요. 올해는 6월 27일부터 수국축제가 시작된다고 하니까 확인하시고 꼭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국뿐만 아니라 작년에는 알리움을 만날 수가 있어서 이 또한 어디 가서 쉽게 볼 수 있는 풍경은 아니기에 매력적이었는데요. 축제가 시작될 때쯤이면 햇빛이 뜨겁기 때문에 꼭 햇빛 피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쩌면 오래 기다려야 하는 이 마지막 수국축제를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리움 이야기가 나와서 알리움 소식도 잠깐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미르섬에 방문하면 6월 시그니처는 사실 알리움이었습니다. 코끼리 마늘꽃이라고 불리운 이 꽃을 미르섬에 가면 가득 볼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작년에는 이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가 없어서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올해는 소식이 들려오는 게 이 코끼리 마늘꽃이 잘 자라고 있고 멋진 풍경을 볼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서 전달해 드립니다. 그래서 유구색동 수국정원을 방문할 때 저는 미르섬도 함께 방문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미르섬에 지금 방문하시면 샤스타데이지를 가득 즐길 수 있으니 이것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수국으로 정말 유명한 보성 윤재림으로 떠나가 보겠습니다. 윤재림에는 무려 4만 개의 수국이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다양하고 어디를 가도 수국이 있다고 할 정도로 많은 수국들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다양한 색깔의 수국들이 있어서 즐기는 것 또한 굉장히 매력적이었는데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6월이 되면 이 보성 윤재림을 찾고 계십니다. 윤재림에 갈 때 팁은 꽤나 많은 거리를 걸어야 하기 때문에 꼭 운동화를 챙겨서 가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포인트들이 정말 많아서 천천히 여유롭게 시간을 가지면서 구경하시는 걸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수국으로 가득 찬 하루를 맞이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보성 윤재림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계속 떠오르고 있는 수국 명소를 추천해 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밀양 내촌마을입니다. 이곳은 2023년에 새롭게 공개된 수국 동산인데요. 그래서 아직도 많은 분들이 내촌마을에 수국 동산이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는 중인데요. 저는 오전에 방문했는데 이때가 마침 장마철이라 오전에는 안개가 너무 많이 껴서 정말 아름다운 광경을 담을 수는 없었지만 동산에 가득 핀 파란 수국들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충분히 즐길 정도로 수국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새롭게 떠오르는 수국 명소를 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곳을 한번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수국 섬으로 떠나가 보겠습니다. 먼저 떠나볼 수국 섬은 바로 연화도인데요. 통영 여객터미널에서 1시간 정도 배를 타고 가면 만날 수 있는 연화도입니다. 연화도는 드라마에 나오면서 굉장히 유명해진 수국섬인데요. 6월 중순이 넘어가면 아름다운 수국을 섬 곳곳에서 만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수국섬 하면 떠오르는 가장 유명한 곳이 연화도입니다. 연화도에 갈 때의 꿀팁은 여기도 역시 오르락 내리락이 반복되는 길이 많기 때문에 운동화를 꼭 신고 방문하시는 걸 추천하도록 하겠고요. 섬 자체가 정말 아름답기 때문에 섬을 여유롭게 구경하는 것도 저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햇빛이 정말 뜨거우니 햇빛에 대한 준비는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수국섬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연화도도 수국 명소로 빠질 수 없는 곳 중에 한 곳입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수국섬인 도초도로 떠나가 보겠는데요. 도초도는 목포 여객터미널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 섬입니다. 도초도 안에는 수국 공원이 있을 정도로 수국의 진심인 섬인데요. 제가 방문했을 때도 정말 아름다운 수국을 다양하게 볼 수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난다면 수국섬이라고 불리기엔 조금 아쉬울 텐데요. 이 수국공원 근처에 심리나되는 팽나무길이 있는데 이 팽나무길 양 옆에 수국이 가득 자리 잡고 있어서 정말 아름답고 독특한 풍경을 볼 수 있어서 매력적인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두 섬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수국만 본다면 이 도초도를 추천할 정도로 수국의 진심인 섬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도초도는 꼭 차량을 선적해서 방문하시는 걸 추천하도록 하겠고요. 이 시기에는 특히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른 오전에 출발하시는 걸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국하면 빠질 수 없는 도시가 바로 거제도인데요. 거제도 역시 저구항, 선트리팜, 지세포 진성 등 정말 다양한 수국 명소들이 있기 때문에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해 보도록 하겠고, 거제도는 수국이 피는 시기가 조금씩은 달라지기 때문에 꼭 실시간 확인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가지 명소가 있지만 그래도 역시 저구항이 저는 가장 마음에 드는 거제의 수국 포인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밀집도를 높게 느끼고 싶다면 선트리팜 수국 명소도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숨겨져 있거나 잘 알려진 수국 명소도 한번 가볼까 하는데요. 바로 공주에 있는 금악 생태공원입니다. 이 금악 생태공원에 있는 수국 명소는 이제 막 알려지고 있는 곳인데요. 막상 방문해보니 엄청 넓은 곳은 아니었고 이 한쪽 면이 수국으로 차 있어서 그 부분이 매력적인 곳이었습니다. 이 포인트만 보러 오기에는 저는 조금은 아쉬웠지만 여유롭게 수국을 즐기고 싶다면 방문을 추천하도록 하겠고요. 또 다른 아직까지 많이 알려지지 않은 강진 수국길도 있는데요. 이 수국길도 제가 갔을 때는 길 자체가 조금 넓기 때문에 양옆에 수국들이 가득 있어도 조금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방문객이 많이 없어서 정말 여유롭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올라가는 길에 약수터 가는 길이 있는데 이 안쪽에는 비밀 수국길이 숨겨져 있어서 이 비밀 수국길도 함께 즐기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곳이었습니다. 장흥에도 역시 수국 명소가 있는데요. 우드랜드 안에도 수국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방문했었을 때 우드랜드도 약간 작게 수국들이 있었고 포인트가 저는 조금 약하다고 생각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무말이 있는 포인트는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이 포인트를 보고 싶은 분들은 방문을 추천하겠고, 그게 아니라면 이 앞선 숨겨지거나 알려지지 않은 곳은 지나가면서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주로 떠나가 보겠는데요. 나주 늘어지 전망대에도 양쪽 옆으로 수국 명소가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는 길에는 산수국이 가득 피어 있는데 굉장히 독특한 길이고 아름다워서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곳입니다. 늘어지 전망대 수국은 다른 주변 수국 명소보다 피는 타이밍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꼭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방문하시는 걸 추천하도록 하겠고요. 또한 매년 수국 컨디션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 한 번 더 강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방문했을 때 볼 수 있는 풍경은 너무나 매력적이기 때문에 꼭 한번 추천하는 수국 명소이고요.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는 매력적인 곳입니다. 이렇게 수국 명소를 10곳 넘게 소개해드렸는데요. 6월은 무조건 수국의 계절입니다. 알록달록하고 아름다운 수국을 보러 꼭 한번 어디든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